라면의 밤. 어둠이 내린 아파트 한 모퉁이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입니다. 80을 바라보는 은자 할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라면 봉지를 뜯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웁니다.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라면 한 그릇이 한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이러세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밤에 냄새 나는 거 끓이지 말라고.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은자 할머니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한 노인의 존엄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은자 할머니는 78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 아들 준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좁은 방 한 칸,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이 밤에도 할머니는 몰래 주방으로 향합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라면 봉지를 뜯는 소리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라면 하나만. 할머니의 속삭임처럼 작은 독백이 주방에 스며듭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주름진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때 미영이 잠옷 차림으로 주방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또 이러세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밤에 냄새 나는 거 끓이지 말라고. 할머니의 손이 공중에서 멈춥니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립니다. 미안해. 그냥 출출해서.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는 할머니를 향해 미영의 차가운 말이 쏟아집니다. 출근하시면 우유라도 드세요. 온 집안이 라면 냄새로 진동을 해요. 수빈이도 잠에서 깰 뻔했다고요. 미영이 가스레인지 불을 확 꺼버립니다. 아직 덜 익은 라면이 그대로 식어갑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모욕이 되어 버린 순간입니다. 은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활기찬 아침 준비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빈아, 아침 먹고 학교 가자. 할머니는 안 나와서 드세요. 할머니는 조금 늦게 드실 거야. 어서 먹어. 할머니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대화를 듣습니다. 자신 목의 아침상은 차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옵니다. 가족들은 이미 식사를 마친 후입니다. 아침은 냉장고에 우유 있어요. 빵도 있고요. 미영은 등을 돌린 채 대답합니다. 아들 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현관문이 쾅 닫힙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 할머니만 남겨집니다. 식탁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에 쓸쓸함이 내려앉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그저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우유를 따라 마십니다. 차가운 우유가 목구멍을 넘어가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오후 은자 할머니가 서랍을 뒤지고 있습니다. 점점 당황스러운 표정이 됩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작고 둥근 손거울을 찾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로 사준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거울이지만 할머니에게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보물입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 침대 및 옷장 구석구석 어디에도 거울은 없습니다. 할머니가 거실로 나가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미영아, 혹시 내 손거울 봤니? 작은 거, 동그란 거. 손거울이요? 모르겠는데요. 미영은 TV를 보며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사준 건데 없어졌어. 미영이 잠깐 멈칫합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답합니다. 쓰레기랑 같이 버린 것 같은데요. 어제 방 정리할 때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쓰레기요? 깨진 거 아니었나요? 위험해서. 할머니가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뛰어갑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손이 더럽혀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쓰레기 봉투를 뒤집니다. 마침내 깨진 손거울을 찾아냅니다. 거울 한쪽 끝에 금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얼굴을 비춥니다. 할머니는 거울 조각을 품에 안고 웁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거울 속에서 남편의 미소가 어른거립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낸 50년의 세월이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모든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자 할머니가 또다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미영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더욱 화가 나 있습니다. 정말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할머니도 이번에는 맞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면 하나 끓이는 게 죄야? 냄새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혹시 치매 오신 거예요? 치매라는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자신의 정상적인 욕구조차 병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그 순간 화가 난 미영이 식탁을 밀어버립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할머니의 다리에 쏟아집니다. 아! 할머니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준호가 뒤늦게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또 라면을. 뜨거워. 뜨거워. 할머니가 다리를 부여잡으며 신음합니다. 그러나 준호는 어머니를 돕는 대신 아내의 편을 듭니다. 엄마, 미영이가 말한 거 들으셨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키워준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기른 아들이 자신을 외면합니다. 너마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라면 국물에 데인 다리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정말로 짐일 뿐입니다. 그날 밤 은자 할머니가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몇 벌의 옷과 통장 몇 장, 그리고 깨진 손거울을 조심스럽게 넣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이미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봅니다.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대와 실망, 상처와 눈물이 스며든 공간입니다. 메모지에 짧은 글을 씁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현관으로 향합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TV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없는 그들의 웃음소리입니다. 문고리를 잡는 할머니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돌아보고 싶지만 참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조용히 닫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작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78세 노인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할머니의 마음속 다짐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앞섭니다. 며칠 후 활기찬 재래시장입니다. 은자 할머니가 작은 호스텔에서 나와 시장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눅들었지만 점차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이모 어때요? 싱싱해요. 야채 가게 상인 아주머니가 밝게 말을 겁니다. 얼마예요? 할머니가 수줍게 묻습니다. 혼자 사세요? 반쪽만 드릴까요? 작은 배려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말입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분식집 사장이 친근하게 말을 겁니다.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러시구나. 우리 동네 잘 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할머니는 메뉴판을 보다가 라면을 주문합니다. 이제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라면 하나 주세요. 분식집 사장이 능숙하게 라면을 끓입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서는 라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한 끼 식사일 뿐입니다. 뜨거운 라면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첫 젓가락을 떠서 입에 넣습니다. 눈물이 날 뻔합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서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사장의 말에 할머니가 웃으며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복지관입니다. 어르신 요리교실이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은자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를 소개해 보는 시간이에요. 복지관 선생님이 밝게 말합니다. 할머니 앞에는 라면 냄비가 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이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은자 할머니는 뭘 만들고 계세요? 그냥 라면이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라면? 뭔가 냄새가 다르네. 옆자리 할머니가 관심을 보입니다. 파 조금이랑 달걀도 넣고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새참으로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디서 농사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요. 남편이랑 같이 벼농사. 그때는 라면이 별미였는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둘러쌉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모내기하고 점심때 되면 논두렁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그때는 정말 맛있었어요. 땀 흘린 만큼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배어납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한술 떠봅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뭔가 옛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요? 별거 아닌데. 처음으로 할머니의 요리가 환영받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맛을 봅니다. 아, 이거 옛날 맛이야. 할머니 손맛이 있네요. 라면도 이렇게 끓이는 거구나. 나도 배워야겠어요. 처음으로 할머니의 라면이 냄새 나는 것이 아닌 맛있는 요리로 받아들여집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며칠 후 오후 은자 할머니가 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사 가실래요? 무 좀 주세요. 반쪽으로요.
네, 할머니.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에 할머니가 돌아봅니다. 손녀 수빈이 달려옵니다. 뒤에 미영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할머니 찾으러 다녔어요. 수빈이 할머니 품에 안깁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수빈아. 미영이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와 미영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수빈의 순진한 질문에 할머니의 마음이 아픕니다. 수빈아. 할머니 괜찮다. 걱정하지 마. 어머니. 미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세 사람이 분식집에 앉아 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사장님, 라면 3그릇 주세요. 할머니가 주문합니다. 네, 할머니. 금방 나갑니다. 분식집 사장이 밝게 답합니다. 이제 할머니는 이곳의 단골입니다. 라면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먼저 한 젓가락 떠서 수빈에게 줍니다. 수빈아, 먹어봐. 할머니가 끓인 거야. 수빈이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미영도 조심스럽게 먹어봅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합니다. 맛있네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합니다. 농사 지을 때 자주 끓여 먹었거든. 그때가 제일 맛있었는데.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영도 조용히 듣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미영이 젓가락을 놓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괜찮다. 다 지난 일이고. 집에 돌아오세요. 준호도. 우리 다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합니다. 미영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에 새로운 힘이 배어납니다. 그날 밤 은자 할머니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작지만 깔끔한 호스텔 방에서 할머니가 작은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위해서 끓입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반짝입니다. 따뜻한 불빛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쌉니다. 할머니는 깨진 손거울을 꺼내 봅니다. 금간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예전보다 더 밝은 표정입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짐이 아니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언제든 집에 오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마이너스 준호. 할머니가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의 사과가 기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입니다.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요리하고 있습니다. 은자 언니, 라면 비법 좀 알려주세요. 새로운 할머니가 부탁합니다. 별거 아니야. 마음을 넣어야 해. 그냥 배고플 때 끓이는 라면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끓이는 라면인지 생각하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은자 할머니, 다음 주에 요리교실 보조 강사 하실래요? 복지관 선생님이 제안합니다. 제가요? 할머니가 놀랍니다. 네, 할머니 라면이 정말 인기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집니다. 저녁,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 상인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오세요.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답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다시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혼자 먹을 라면이 아닙니다. 내일 복지관에서 가르쳐줄 레시피를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어. 혼자 먹는 라면, 가족과 먹는 라면, 누군가를 위해 끓이는 라면.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끓이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위해서. 할머니가 완성된 라면을 한 젓가락 떠먹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핸드폰이 또 울립니다. 이번엔 수빈에게서입니다. 할머니, 주말에 할머니 보러 갈게요. 할머니 라면 먹고 싶어요. 사랑해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장을 씁니다. 그래, 수빈아. 할머니가 맛있는 라면 끓여줄게. 할머니도 사랑해. 은자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요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당당하게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깨진 손거울 위에 놓인 따뜻한 라면 한 그릇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78세 은자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라면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용기가 시작됩니다.